아들 아빠야. 지금 아빠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화면, 단순한 PPT가 아니야. 이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나침반이자 비밀 지도란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토론토의 밤거리, 그리고 네가 매일 보는 학교 친구들. 겉보기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이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어. 아빠가 치킨 먹으면서 말했던 농업혁명,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이후 AI혁명. AI혁명은 인류의 그 어떤 혁명보다 더 신속하고 파급효과가 강력한 변화라서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빠는 생각해.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와서 20년이 안 되었지만 이렇게 길거리, 지하철, 심지어 침대에서까지 스마트 좀비가 질비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AI 혁명에 따른 변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빠를 거야. 아빠는 가끔 밤에 잠이 안 와. 왜인지 아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 공식들이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야. 이 자료는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공부해서 만든 생존과 번영을 위한 로드맵이야. 너를 겁주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가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멋지게 서핑을 즐기는 서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거야. 아들, 너는 앞으로 설계자가 되어야 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니라 내 인생과 세상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 말이야. 좀 길지 모르지만 끈기 있게 찬찬히 우리 같이 이 지도를 펼쳐보자. 자, 여기 불타오르는 낡은 지도 보이지?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들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명문대 가서 졸업장 따면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될 수 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빠 세대까지는 맞는 말이었어. 일종의 성공 보증 수표였지. 그런데 아들, 솔직하게 물어볼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10년 뒤에도 쓸모가 있을까? 2030년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쯤이면 세상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야. 의사, 변호사, 심지어 지금 최고 인기라는 코딩 개발자까지 AI가 그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세상이 올 거야. 만약 네가 낡은 지도만 믿고 길을 떠난다면 너는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해보니 낭떠러진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 그건 너무 끔찍하지 않니? 아빠는 네가 사회라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다가 대체되는 걸 원치 않아. 너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야 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하셨던 대로, 아빠는 할아버지가 하셨던 대로 자식을 키워보는 건 처음이라 부모님처럼 자식들을 지도하면 됐지만 앞으로 올 미래는 아빠도 아들 너도 아무도 짐작을 못해서 두렵기도 해. 우리가 알았던 그 약속은 깨졌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나침반을 꺼내야 할 때야. 그래프를 한번 봐. 일론 머스크가 예견한 미래야. 변화는 천천히 오지 않아. 어느 순간 쓰나미처럼 덮치지. 지금은 2026년. 당장 올해부터 AGI가 등장하면서 화이트 칼라 직무, 즉 사무실에서 머리 쓰는 직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2027년엔 뭐가 올까? 옵티머스 같은 로봇들이 공장과 물류센터를 채우게 될 거야. 육체노동의 가치도 재정이 되겠지. 그리고 2029년쯤 되면 초지능이 등장해. 인간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AI가 나오는 거야. 아들, 상상이 되니? 네가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세상의 지능 총량은 인간의 손을 떠날 수도 있어. 그리고 2030년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오면 노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거야. 이건 SF 영화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실리콘밸리와 토론토의 연구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할아버지나 아빠나 주위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인간의 지능을 100%도 사용을 못하는 가운데 살면서 쌓아온 지식 또한 AI가 손쉽게 대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데 2030년 안으로 그 이상의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온다니 당황스럽지. 이와 같은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모래성만 쌓고 있을 순 없잖아? 지금이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야.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너의 정체성은 스튜던트였지. 학교에서 주는 정해진 정답을 찾고 그레이드에 갇히고 남이 만든 게임을 플레이하는 컨슈머였어. 하지만 이제 그 옷을 벗어던져야 해. 너의 새로운 정체성은 설계자, 아키텍트가 돼야 하는 거야. 설계자가 뭐냐고? AI보다 더 똑똑할 필요는 없어. 똑똑할 수도 없고 대신 AI에게 이걸 해줘 라고 명령하고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야.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현실을 조작하는 사람이지. 아들, 미래는 AI와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미래는 AI를 가장 잘 부리는 사람의 것이란다. 네가 하는 게임으로 치면 유닛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략을 짜는 사령관이 되라는 뜻이야. 멋지지 않니? 자, 그럼 냉정하게 지금 너의 위치를 볼까? 너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그레이드 9이야. 이건 엄청난 기회야. 토론토는 구글, 엔비디아의 AI 허브가 모여있는 전 세계에서 AI 기술이 가장 뜨거운 도시 중 하나거든. 그리고 너는 디지털 네이티브잖아. 태어날 때부터 아이패드를 쥐고 자랐지.
AI를 도구처럼 다루는 직관은 아빠보다 네가 훨씬 뛰어나. 하지만 약점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너 게임 좋아하고 유튜브 숏폼 보는 거 좋아하잖아? 집중력이 짧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많지. 하지만 아빠는 이걸 다르게 보고 싶어. 네가 게임에 빠져있는 그 집요함, 그걸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돌린다면 어떨까? 너의 15살의 플렉시블 브레인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어. 아들, 너의 그 고집을 문제 해결 능력으로 바꿔보자. 토론토라는 최고의 입지, 그리고 영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지식에 접속해보자. 넌 이미 많은 걸 가졌어.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손으로 갈 순 없겠지? AGI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네 머릿속 운영체제를 새로 깔아야 해. 아빠가 제안하는 4가지 절대 무기는 이거야. 첫째, AI 오케스트레이션, 코딩을 넘어 AI를 지휘하는 능력. 둘째, 수학적 사고의 재건,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논리와 구조를 보는 눈. 셋째, 물리적 현실 지배, 화면 밖의 진짜 세상, 로봇과 에너지를 다루는 힘. 넷째, 인간의 철학, AI가 답을 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을 정하는 힘. 이 4가지가 앞으로 아빠랑 네가 하나씩 장착해 나갈 무기들이야. 학교 성적표의 과목들과는 좀 다르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분류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기준으로 나눈 거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 앞에서 말한 4가지 절대 무기 중에 첫 번째를 알아볼까? 코딩은 죽었다. 엔비디아 젠슨 황희한 말이야. 그렇다고 소프트웨어가 사라질까? 아니, 엔지니어링은 영원할 거야. 지금처럼 문법 하나 틀리면 에러 나는 코딩을 밤새워 배우는 건 이제 AI에게 맡겨. 너는 코딩 천재가 될 필요가 없어. 대신 설계자가 되어야 해. 클로드나 그록 같은 AI를 너의 파트너로 삼아. 네가 말로 명령을 내리면 AI가 코드를 짜고 너는 그 결과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다시 수정 지시를 내리는 거야. 복잡한 문제를 10단계로 쪼개서 AI에게 던져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진짜 실력이야. 예를 들어 나만의 단어 암기 앱을 만들어줘 라고 AI에게 시키고 너는 디자인과 기능을 결정하는 거지. 앞으로 1년 동안 거창한 거 말고 미니 스타트업처럼 작은 앱이나 서비스를 3개만 만들어보자.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AI를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었다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야. 아들, 너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굳이 제가 코딩을 해야 해요. 코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 우리가 구글링을 하듯 MS 워드나 엑셀을 쓰듯이 AI 프롬프팅은 랩탑이나 태블릿 같은 하드웨어랑 그냥 따라오는 거라 생각하면 돼. 좀 세상을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아들과의 인터페이스라고 할까. 두 번째 무기는 수학에 관련된 것. 수학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머리 아프지? 걱정 마. 아빠가 말하는 수학은 문제집 풀어서 100점 맞는 수학이 아니야. AGI는 세상을 수학으로 이해해. 행렬, 벡터, 확률 이런 언어로 세상을 보지. 아들이 네가 AI와 대화하려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해. 점수를 위한 수학은 버려. 대신 선형대수와 확률, 통계적 사고에 집중해보자. 칸 어카데미에서 하루 1시간만 투자해. 모르는 건 챗GPT한테 이 개념을 5살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돼. 목표는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고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야. 이게 갖춰지면 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을 볼 수 있게 된단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점수를 위한 수학보다는 AGI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을 하라는 얘기지. 수학을 왜 배우냐는 너의 초딩 때 질문에 보다 진일보한 답이 되었을라나. 세 번째 절대 무기는 물리적 현실 지배. AI가 디지털 세상, 즉 화면 속을 점령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화면 밖, 물리세계, 하드웨어를 다뤄야 해. 진짜 밥을 먹고 진짜 이동하고 진짜 집을 짓는 건 원자 아톰스의 영역이잖아. 토론토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가보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로 움직이는 로봇 팔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네가 짠 코드가 혹은 AI가 짜준 코드가 실제로 모터를 돌리고 물건을 집어 올릴 때의 그 짜릿함을 느껴봐. 그리고 에너지도 중요해. 일론 머스크가 왜 태양광에 집착할까? 모든 AI와 로봇은 전기가 필요하니까. 태양광 에너지 효율 모델링 같은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화면 속의 코드를 현실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힘, 그게 너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시간 될 때 태양광에 대한 것도 별도로 알아봐. 절대 줄지 않는 에너지원이고 지금은 효율이 20%에서 30%지만 아들의 시대에는 80% 이상 될 거야. 할아버지 댁에 설치한 태양광의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지? 밤이나 날이 흐리면 태양광 발전이 안 되잖아. 발전한 전기를 담아놓을 배터리를 설치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와서 지금은 그냥 한전 전기세가 더 저렴해. 아들 시대에는 효율이 많이 좋아지겠지. 태양광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와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특히 나아가 환경 이슈나 탄소 배출권, ESG 같은 것도 알아두도록 하자. 마지막 절대 무기,
아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모든 게 풍요로워지고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세상이 오면 가장 희소하고 비싼 게 뭐가 될까? 바로 의미, 미닝과 방향, 디렉션이야. AI는 어떻게, how 문제를 풀지는 기가 막히게 알지만 왜, why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는 몰라. 그건 인간인 아들이 바로 네가 정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네가 철학책을 좀 읽었으면 해. 니체나 유발 하라리,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들, 그리고 매일 저널링을 써봐. 반드시 영어로. AGI가 모든 일을 대신 해줄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묵직한 질문들 말이야. 네가 친구들에게 혹은 유튜브에서 너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리더십의 시작이란다. 기술만 아는 기술자는 부속품이 되지만 기술과 인문학을 모두 아는 사람은 리더가 돼. 인문학 공부도 아들은 책 읽기를 더럽게 싫어하니까 아빠가 알려준 노트북 LM에 딥 리서치 모드로 니체라고 때려서 소스를 만든 다음 스튜디오에서 각종 결과물을 만들어봐. 필요하면 인문학에 대한 주제들은 엄마에게 달라고 하고. 자, 이제 큰 그림을 보자. 절대 무기를 알았으니 그 무기들을 장착하고 절대 제왕이 되어야겠지. 말은 게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아들 인생의 황금기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야. 페이즈 1, 15에서 17세.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학교 공부는 해킹하듯 효율적으로 하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 OS 업데이트라고나 할까? 페이즈 2, 17에서 20세. The Builder. 실전 경험을 쌓고 너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기. 페이즈 3, 20에서 25세. The Owner. 생산 수단을 확보하고 군 복무 기간을 R&D로 활용하는 시기. 페이즈 4, 25세 이후 The Leader. 증강된 인간, Augmented Human으로서 리더가 되는 시기. 복잡해 보이지?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 선을 만들 거니까. 중요한 건 방향성이야. 방향성 잡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 아빠는 예전부터 남들과 똑같이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해서 사는 것은 반대하고 있었어. 대기업 신입사원들 보면 전부 스카이 대학교 나와서 회사가 AI보다도 못한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학교 겁나게 가기 싫지? 그렇다고 학교를 때려치라고는 아빠는 말 못하지. 하지만 학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싶어. 학교는 너의 안전장치일 뿐 너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승부처는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는 기본적인 사람들과의 소통 창구이자 안전장치야. 성적은 75에서 80점 정도만 맞자. 즉 생존선만 유지하면 돼. 아빠가 늘 얘기하잖아. 100점 맞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 100점 맞으려고 밤새워 암기하는 에너지를 아껴. 대신 그 에너지의 80%를 진짜 세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해. 학교 숙제는 노트북 LM이나 클로드 같은 AI 도구를 써서 최단 시간에 끝내버려.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도구를 써서 효율을 높이는 훈련이지. 대신 티나서 선생님한테 걸리지 말고, 학교 규정을 넘지 말고,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가 이런 얘기했다고 이러지 말고, 남는 시간에는 온라인 과정을 듣거나 네 프로젝트를 해. 완벽한 모범생이 되려고 하지 마. 탁월한 괴짜가 되는 게 AGI 시대에는 훨씬 유리해.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이나 쇼폼으로 이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까? 딱 3가지 미션만 기억해. 첫 번째, GitHub 코드. 네가 만든 프로젝트 코드를 저장하는 곳이야. 1년에 20개 정도 올려보자. 실패한 코드라도 좋아. 그게 너의 성장 기록이니까. 두 번째, English Media. 영어를 배우는데 쓰지 말고 무언가를 만드는 데 써. 영어로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를 해봐. 글로벌 팬덤 100명을 만드는 게 토익 만점보다 훨씬 강력해. AI는 기본이 데이터인데 아마 전 세계의 90%는 영어 데이터일 거야. 셀렉션이 너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지. 세 번째, Math, Structure. 아까 말한 수학적 사고, 미적분과 통계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자. 나중에 대학 입학사정관이 혹은 투자자가 너의 성적표보다 이 학생의 기터브 주소가 뭐지? 라고 먼저 묻게 만들어야 해. 아들, 기터브가 뭔지 알아? 모르면 찾아보고. 이거 정말 신박한 방법이다. 2029년쯤 되면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지금의 10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에게는 아빠가 이런 말 했다고 이러지 마. 할튼 지식은 어디에나 공짜로 널려 있으니까. 대학 디그리 아니라 너가 만든 결과물, 프로덕트이 너를 증명하는 시대야.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라는 거야. MIT나 스탠포드의 온라인 심화 과정을 들어도 되고 XAI나 뉴럴링크 같은 혁신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게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배울 게 많을 수도 있어. 아니면 친구들과 스타트업을 창업해 볼 수도 있겠지. 기억해 아들. 선택권은 네가 쥐고 있어야 해. 너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 군대 문제도 생각해야지.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낭비가 돼.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자. 물론 우리 아들은 군대는 무조건 간다고 했으니까 작전을 잘 짜봐야지. 군대는 실전 시뮬레이션 기간이야. 드론봇 전투단이나 AI 과학기술병으로 지원해서 최신 무기 체계를 다뤄볼 수도 있고 극한 상황에서의 멘탈 관리와 리더십을 배울 수도 있어.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 뉴럴링크 같은 최신 기술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전역 후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거지. 전역 신고를 하는 날 너는 그냥 예비군이 아니라 가장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창업가로 사회에 복귀하는 거야. 어때? 좀 다르게 느껴지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머릿수보다는 기술군 양성을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특히 요즘은 신입사원을 뽑질 않으니 젊은 사람들이 경력을 쌓을 데도 없는데 군대는 잘만 고민하면 좋은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야. 캐나다에서 군대를 가면은 그건 아빠랑 좀 더 고민해보자. 캐나다가 한국보다 기술군 진화가 느려서 이번에 잠수함도 우리나라한테 사는 걸 검토한다잖아. 아빠가 얘기했던 80%의 인구가 보편적 기본소득 시대가 오면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냥 굶어 죽지만 않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할 만큼 기본소득을 주진 않아. 데이트 비용도 없어서 여자친구도 못 사귈지 몰라. 아빠는 며느리 보고 싶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너는 그저 생존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앞으로 부의 원천은 노동이 아니라 소유에서 나와. AI를 주도하는 인구의 5%가 나머지 80%의 기본소득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은 AI가 노동을 대체할 뿐만이 아니고 생산성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이지. 그런데 돈 되는 놈 따로 있고 돈 받는 놈 따로 있고 이 불공정을 투표권과 정치 참여로 균형의 추를 맞춘다고나 할까? 80%는 투표권을 박탈당한다는 얘기야. 25살까지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보자. 첫째, 오운 시스템스. 네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사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구축하기. 둘째, 인베스트. AI, 에너지, 로봇 등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의 주식, ETF를 모으기. ETF는 엄마에게 물어봐. 엄마가 아들 주식계좌 개설도 해주셨고 아들 용돈은 엄마가 관리하니까. 셋째, IP. 너만의 지적재산권 확보하기. 연 1억 원 이상의 자동화 수익,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것. 이게 네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보편적 소득 또는 직업소득 이외에 월별, 연별 고정소득의 생산수단을 만들라는 얘긴데 이것은 아빠랑 시간을 두고 대화 많이 하자. 아빠도 같이 시작해야 하는 거라서. 2035년 스마트폰은 사라질지도 몰라. 대신 BCI, 뇌와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가 오겠지. 생각만으로 검색하고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세상.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기술을 거부하는 사람은 도태될 거야. 너는 호모사피엔스의 마지막 세대이자 호모 테크니쿠스의 첫 세대가 되어야 해. 아빠는 통일 1세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통일이 의미가 있나 싶네. 미안. 얘기가 삼천포로. 하여튼 기계와 경쟁하지 말고 기계와 공생하는 법을 받아들여. 생각의 속도로 AI를 제어하고 우주나 에너지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글로벌 PM. 그게 30대의 멋진 네 모습일 거야. 아빠는 네가 그런 미래의 리더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지금 학교는 미래지향적인 우리 아들을 품기에는 그릇이 작은 걸지도 몰라. 그래도 학교는 잘 다니자. 너무 먼 미래 이야기만 했나?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보자. 결국 미래는 오늘 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빠가 추천하는 루틴은 이거야. AM. 눈 뜨자마자 폰 보지 말고 AI 뉴스 브리핑을 듣고 오늘 목표를 딱 하나만 정해. 데이. 학교에서는 효율적으로. 수업은 듣되. 남는 시간은 사색하고 구상해. PM. 방과 후 4시간. 여기가 승부처야. 게임 대신 별표. 만들기에 집중해. 코딩을 하든 영상을 만들든. 나이트. 잠들기 전 AI 멘토와 하루를 회고해. 오늘 내가 뭘 놓쳤지? 무의미한 쇼폼 시청이나 패배주의적인 게임은 줄이자. 내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벨을 올리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 쟁터 나가는 군인에게 총알이 있어야지. 네가 능숙하게 다뤄야 할 도구들이야. 소프트웨어 커서, 레플릭 같은 AI 코딩 도구, 리서치, 퍼플렉시티, 그럭 같은 리서치 도구, 구글링보다 10배 빨라. knowledge, obsidian, 노션으로 너만의 제2의 뇌를 만들어.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하드웨어, 라즈베리 파이, VR 헤드셋, 손으로 만지고 느껴봐. 이 도구들이 네 손발처럼 편해질 때까지 만지작거려봐. 처음엔 어렵겠지만 곧 내 몸의 일부처럼 될 거야. 지금은 당장 아빠는 뭘 이런 걸 하라셔 라고 하겠지만 조금씩 친숙해보도록 해. 챗 GPT와 친해지기까지도 얼마 안 걸렸잖아. 요즘은 챗 GPT 없이는 못 살겠지. 아들,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 세상은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너에게 이제 시작해도 좋아 라고 허락해주지 않아.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더 큰 위험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같은 숏폼이고
이것은 퇴보라고 볼 수 있지. 앞으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뒤로 가면 되겠어?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오늘 당장 GitHub 계정을 만들고 첫 번째 코드를 짜고 첫 번째 글을 써봐. 너의 미래는 성적표가 아니라 네가 오늘 만든 것들에 의해 결정될 거야. 아빠는 언제나 네 뒤에 있어. 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거고 네가 날아오르면 가장 크게 박수칠 거야. 그리고 아들 사주팔자가 아빠한테 얹혀서 아빠 등골 빼먹고 산다고 했으니 여유와 자신감을 갖도록 해. 넌 늦지 않았어. 아무도 이런 길이 올지 몰랐으니까 준비도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시작하면 힙션이 너가 먼저 하는 거야. 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볼까? 너의 세상이야. 아들,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많이 사랑해.